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하여 국내 법원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법원의 판례는 처음인데요.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상표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량금덕 씨와 김성주 씨 측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바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징용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한 명당 2억 973만 1276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1억 2천만 원은 양 씨와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자와 지연 손해금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조만간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힌 데다 상표권과 특허권의 감정평가와 경매와 같이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여 나섰으며 우리 정부에 항의한 데 이어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외무성으로 호출해 심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 미츠 외상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방재판소가 전 진용공 소송과 관련하여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도시 미츠 외상은 이어서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 지적해왔다고 강조했고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 해결책을 나타내도록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매각 명령은 지난달 대법원이 특허권과 상표권의 압류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건 2018년 11월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배상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갖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2019년 압류했고 미쓰비시의 계속된 반발에도 지난 10일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대전지법의 매각 판결이 바로 이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일본 현지 뉴스 요미우리 신문은 아직 항고와 재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려면 꽤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가파르게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면 즉각 보복 대응을 시사해왔습니다. 지난 13일 사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어서 만일 현금화가 정말로 이뤄진다면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묻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된다면 즉각 보복하겠다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인터뷰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해결책 요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반응을 의식해 본격적인 대응을 공언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한편 대전지법 외에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국내 자산 현금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P&R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지원은 피해자들의 압류 명령을 인용했고 이에 일본제철 측은 즉각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항고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지난달 11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항고 기각 사건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송달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달 이후 대법원에서 재항고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도로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 사건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반대 의사를 공식 표시함으로써 실제 매각 시 떳떳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협정을 어긴다는 것은 일본의 단교의 의지를 보인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모태기 외상은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응으로는 한국은 자산 매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즉시 대항 조치인 한국에 제재를 한다는 뜻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상응한 엄포를 놓아야 한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괴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 보일 정도의 강행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일본 정부도 만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었을 경우의 대응 정도는 한국 정부의 시사는 하고 있는 것일까? 벌써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3년 정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제재 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야당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이럴 땐 모른 척하고 거리 연설. 남조선의 일본에 대한 행위는 여야 관계없이 국제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극히 유감뿐 아니라 한일 기본조약을 지키려 하지 않는 이웃나라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발동을 검토하기 바란다. 시정할 시간은 지금까지 충분히 주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응석바지 외교는 그만두기 바란다. 국교의 근간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와 국교를 맺어도 믿을 만한 기본이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항의, 유감 등의 말장난은 지양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한국에 내놓아라. 그래도 하려면 나라 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외무장관으로서 너무 약해. 보이는 행동과 발언이 중요합니다. 모태기 외상. 단절 국교, 경제 제재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감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즉시 움직여 주십시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의 일본 상대라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감의 의미를 사전에서 조사하면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고 유감스러운 것, 해석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이 한국에 통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민당은 국민과 나라의 재산을 지킬 마음이 있는가? 지금 관계 개선에 비가되고 있는 내용은 양보해 달라는 것뿐인 어리광이다.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무의미한 유감포 그만두고 경제 제재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일본은 입으로만 한국은 손대지 않는다고 깔보고 있어. 총재 선거가 좋지만 한국 대응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미래의 일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일본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좀 더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곤란하면 얕볼 수 있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미쓰비시 중공업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하루빨리 현금화하여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여 국교가 단절되기를 바래요. 정부, 관료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제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우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